증인 앉으십시오. 네. 조금 괜찮아지셨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증인 신문을 하실 때 소추 사이에 관계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핵심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쌍방 대리인께서요. 지금 이 수사 기록에 다 나오는 내용들을 그대로 물어보시니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피청구인 대리인께서도 반대 신문 하실 때 증인이 건강 상태가 조금 안 좋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좀 신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반대 신문을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정장현 변호사가 있습니다. 네, 오전 저기 신문에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생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최대한 네, 좀 생략하실 부분은 생략하시고 빨리 진행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시겠습니까? 저는 대통령 대리인의 정장현 변호사입니다. 먼저 저쪽 청구인 측에서 신문한 내용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금 K 스포츠는 정경련에서 출자하고 그렇죠? 청와대나 이제 정부가 이렇게 오가나이즈 해가지고 만든 재단으로 알고 계시죠? 처음에 그렇게 알았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 정경련에서 전화 오는 것도 이상하진 않겠죠? 정경련에서 288억인가 출자했으니까 그렇죠? 전화 오는 행위. 예. 예, 뭐 청와대에서 전화하는 것도 뭐 안정권 수석이 전화하는 것도 뭐 비정상적인 건 아니죠, 그렇죠? 청와대에서 오가나이즈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안정권 전화 온 거에 대해서 뭐 이제 아까 굉장히 이상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청와대에서 다 오가나이즈 했으면 거기서 그 관심을 갖고 한다고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별로 그게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으셨다 그랬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순일이나 박헌영이가 주로 많이 증인하고 이제 대화를 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 최순실 그 전에 물어보겠습니다. 최순실로 알고 있어요? 최서원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저기 조금 전에 세션에 말씀드렸는데 최순실 씨인지 최서원 씨인지 사실 몰랐습니다. 알게 된 게 5월달경 돼서 제가 검색을 해서 알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냥 결론만. 예. 최순실로 알고 계셨네. 예, 그러면 최순실, 고영태로 알고 있었어요? 고민우라고 알고 있어요? 고영태라고 들었죠. 고민우다 하는.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노승일 박헌영이가 거의 매일 WK에서 일을 봤는데 그렇죠? 네. 최순실 씨의 그 지시다 하는 얘기는 노승일 박헌영이가 최순실 씨가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뭐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당 부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최순실한테 직접 지시를 받고 하는 것보다도 그건 두 가지 소위 투 트랙인데요. 하나는 그 노 부장하고 박 과장한테 어디서 일하는데 왜 사무실에 안 오냐 하니까 회장님 지시로 블루케이 사무실에 그렇죠. 있다고 했고요. 제가 가끔은 최서원 씨가 두 사람 블루케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끔은 네. 대부분은 이제 노승일 박헌영이가 뭐 지시했습니다,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전부 생략하고 1-6 그냥 기본적인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K스포츠 설립 업무는 주로 정경련 문체부 그다음에 K스포츠의 어느 부서에서 누가 담당했습니까? 이거 아십니까? 제가 뭐 시작하기 전에 일이고요. 잘 모르십니까? K스포츠라는 조직 자체가 크지 않았고 그 당시에 그 사무총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필성 네네. 이사인데 아마 김 이사가 주로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예. K스포츠는 2016년 2월 4일부터 8월 26일까지 6개월 거의 한 7개월 가까이 해서 한 40개 기업에서 288억 원 자금을 출연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기업에서 연락해가지고 돈 출연받는 일은 주로 누가 하셨어요? 말씀 잘. 기업에 연락하고 돈 달라 뭐 이래서 출연 받고 하는 건 주로 누가 하셨어요? 그건 저기 재단에서 재무를 담당하는 이철용 부장이. 이철용 부장이. 예. 1-14 물어보세요. K스포츠의 결제 및 무슨 보고서 결제라든가 또 돈 지출에 대해서 위임 연결 규정이 있습니까? 그 위임 무슨 내용은 누구까지 결제받고 뭐 돈 얼마까지 누구까지 결제받고 이런 위임 연결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제가 벌써 재단 떠난 지 8개월 됐고요. 제 손에 지금 아무런 기록이 없어서
기억에만 의존하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디테일하게 구분된 건 제가 좀 기억을 못 하겠고 아마 뭐 1억 이상은 어떻게 하고 뭐 그렇게 나눈 건 있습니다. 대략적인 거는 다 사무총장님의 이제 증인의 결재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2항 물어보겠습니다. 2-1 생략하고 2- 자 2-2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승일이나 박헌영이가 주로 그 더 블루케이 가서 일했다고 그랬죠. 네. 고영태가 아예 이 사람들 그 더 블루케이 일 시키려고 거기 K스포츠에 입사시킨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었어요. 처음에는 뭐 그냥 회장 지시로 간다고 하니까 그 뭐 서로 도와주고 할 일이 있나 보다 정도 생각했는데 그게 좀 장기간 계속 그렇게 하니까 블루케이에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뭐 인건비 부담되고 하니까 이 그냥 재단에 적을 두고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6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이제 더블K 사무총장이고 돈 관리를 하신단 말입니다. 네. 그 사람들은 K스포츠 재단에 별로 기여를 하는 게 없어요. 네. 그러면은 노승일, 박헌영은 증인의 지위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왜 K스포츠에서 월급 받고 더 블루K 가서 일해주느냐 이래 제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들한테인데 그 회장님 지시로 한다고 하니까 저도 더 이상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죠. 예. 자기들이 그냥 회장님 지시로 한다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실제로 또 그 회장이라는 분도 저한테 노승일이 박헌영이 여기 일하고 있는데 뭐 이런저런 일 좀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정동구 이사장은 그 사람들이 더 블루케에서 일을 한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냥 외근이 많은 직원이구나라고 생각했다는데 정동구 이사장한테는 알리진 않으셨는가 봐요. 근데 정동구 이사장이라는 분이 재단에 재직하신 날짜가 그렇게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때 별도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노승일 박헌영이가 더블루케이에서 무슨 대가 받은 것 같아요? 그건 저는 모르죠. 모르시죠? 예. 2-10 물어보겠습니다. 그 더블루케이 사무실에 있던 빌딩 관리인이 노광일 씨예요. 노승일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이 사람은 박헌영을 더블루케이 과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책상 위에 이거 좀 틀어주세요. 그 책상 위치까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그 고용 거기 보이죠? 예. 고상범은 일주일에 4, 5일. 박헌영은 거의 매일. 박헌영은 박과장. 그 더 블루케이 직원은 그림 나오죠? 그 그림 나오죠? 더 블루케이 직원은 최철 대표, 고영태 상무, 박헌영 과장, 남자 직원, 여직원이 5명이 고정적으로 출근했대요. 예. 박헌영 과장이 이게 더블루케이 직원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거의 더블루케이 직원으로 일을 한 거지, 이 사람이. 그렇죠? 뭐 그쪽에서 볼 때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블루케이 격리 직원이 있는데 저는 모릅니다. 모르죠. 이 여직원은 또 박헌영한테 면접까지 봤대요. 네. 이 박헌영이가 더블루케이 일한다고 일은 거기서 하고 월급은 K스포츠에서 받고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런데 또 재단에 전혀 안 온 건 아니고요. 그저 대충 뭐 그것도 이제 그때 따라 다르긴 한데 블루케이 사무실은 거의 매일 갔던 것 같고 또 제가 그랬습니다. 뭐 지금 K스포츠 사무실이 거의 비다시피 하는데 좀 와서 여기 일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두 사람한테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와서 일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 회장의 지시를 받고 만들어 온 기획서를 가져와서 저한테 설명도 하고.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 얘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최순실이 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증인이 직접 보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뭘 안 봤다는 말씀이시죠? 최순실 씨가 그 사람한테 지시하는 거를 직접 보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직접 목격한 적은 없지만은 제가 구두로 그 최소원 씨가 저한테 뭐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면 알겠습니다. 예, 박 과장한테 뭘 지시했다. 이게 가서 저 서류 가져갈 테니 한번 보십시오. 자, 그렇게 2-12.
노광일 진술서에 의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데 최순실은 사무실에 책상도 없었어요. 가끔 오면 회의실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2016년 1월 14일 더블K가 입주할 당시에는 간혹 사무실에 왔고 5월부터 7월 사이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벤처 1988 이용해서 방문했다고 그러는데 증인이나 다른 직원들은 최순실 씨로부터 지시를 어디서 어떻게 받았어요? 이 사람 사무실 잘 안 나온 사람인데. 뭐 사무실에 얼마나 나오신지는 그건 전 모르고요. 저는 블루케이 사무실에서 일했으니까 아니요 저 K스포츠 재단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모르겠고 업무 지시는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은 그 논현동에 또 다른 사무실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번지수도 기억하는데 그 K스포츠 재단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무실 거기 2층에 그 별도 사무실 있어가지고 거기서 주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만나셨어요? 얼마나 자주 만나셨어요? 횟수는 기억을 못 하겠고요. 그 뭐 그때 현안이 있으면 만났기 때문에 글쎄요 일주일에 한 번, 뭐 어떨 때는 두 번, 어떨 때는 또 안 만나기도 하고 불규칙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4 강사민 부장이 아시죠? 강사민 부장은 네. 노승일이나 박헌영이 주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뭐 하는지 보려고 가까이 가거나 할 말이 있어서 가까이 가면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참고 중이던 관련 자료 뒤집어 놓고 컴퓨터 화면을 내려버렸대요.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일을 한 거야. 그렇죠? 강사민 부장 이야기입니까? 네. 증인이 보기에도 좀 노승일 박헌영이가 이렇게 비밀스럽게 일을 했습니까? 글쎄요. 거기까지는 별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사민은 증인께서도 노승일이나 박헌영한테 내가 모르는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나한테 보고를 좀 해라 이러면서 화를 내도 노승일이나 박헌영이가 모든 일을 증인에게 보고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던데 그렇게 화내고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뭐 화를 내진 않았지만은 그는 이제 조직은 뭐든지 오픈되고 좀 클리어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뭔지 좀 나한테 얘기를 해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2-25 가이드러너 사업은 박헌영이가 제안해서 추진한 거죠. 아이디어를 박헌영 과장이 도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3-1 증인은 WK 사무실 두 번 갔다 와서 말씀하셨죠. 네. 가서 이제 최순실, 조성민, 최철, 고영태 만났는데 고영태는 할 말이 없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랬죠. 네. WK에서 고영태 만나고 와서는 이철영에게 어린 친구가 싸가지가 없더라는 잠깐만요. 말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예. 네. 고영태에 대한 질문들이 저희는 저쪽에서 신문하는데 한 번도 개입을 안 했거든요. 좀 제가 지금 예의를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고영태에 대한 부분이 지금 8쪽에 3-2에서 3-8, 25쪽에서 27에 5-23에서 29까지 지금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증인이 경험하거나 아는 사실이 아니고 일단 이 부분도 관련이 있으니까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쪽에서 신문하시는데 여기서 한 자, 마디도 우리 얘기하지 재판부에서 않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점잖게 좀 예, 지금 재판부에서 질문- 정리할 테니까 질문을 가만히 들어주시고. 좀 그 기다려 주신문 주세요. 사항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고영 잠깐만 기다리시죠. 네. 예. 이 자, 부분은 고영태 씨는 이 사건에서도 많이 관련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 재판부에서도 좀 궁금한 부분이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히 하시고요. 화는 내시지 마시고요. 저희 취지는 이 WK라는 게 네, 누가 신문을 운영을 했느냐. 하시죠. 예, 네, 신문을 계속 하시죠. WK 고영태 만나고 와서는 어린 친구가 싸가지가 없더라 이철영 씨한테 얘기했죠. 뭐 그런 취지로 예.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보여줬습니까? 이제 나이로 뭐 제가 나이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보면 제 이제 자식뻘 정도 되니까 좀 그 소위 시니어에 대한 어떤 뭐 좀 예우라 그럴까 그런 게 없더라. 그다음에 좀 뻣뻣하게 서 있고 해서 그렇게 첫 인상이 뭐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느낌은 안 들었다. 그런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3-7 고영태 롯데그룹에 갈 때는 고민우라고 했던데 증인은 고영태 고민우라고 7은 아까 답변 나왔습니다. 아, 예, 예. 예.
정동구 이사장은 3층 가장 작은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증인한테 누구냐 이래 물어보니까 증인이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재단에 용역을 가져오는 사람이고 서울대 상대 출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 사람이 고영태 맞는가요? 서울대 상대 출신이란 증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던데 누구한테? 정동구 이사장님에게 3층 작은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하나 있어가지고 그 기억이 없습니다. 예. 보면은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부분이 나오기는 한데요. 그 부분이 증인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 하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고영태입니까? 아니요, 전 기억이 안 나고 고영태라는 사람은 블루케이 아니죠 K스포츠 재단에 사무실에 온 적은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예. 3-10 2016년 3월 10일 K스포츠와 더블루K 간의 업무 협약 체결했지요. 그래 더블루K가 K스포츠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 뭐 정확하게 퍼센트가 거기 기재는 안 돼 있었지만 한 20-30% 정도 이렇게 재단에 기부한다 이런 내용 그 업무 협약 체결한 거 기억나십니까? 협약을 체결을 한 건 맞는데 숫자는 제 생각에 숫자는 공란으로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 20-30% 그럼 이익의 일부를 재단에 기부한다는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액수는 그러니까 퍼센트는 모르지만 그런 내용은 있었다. 네, 그렇게 넘어가시죠. 네, 그 업무 협약 체결하게 된 게 어떻게 증인이 지시하셔서? 아닙니다. 저는 전혀. 저는 기본적으로 재단은 재단이고 블루케이는 블루케이인데 이게 서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엮이는 게 이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K스포츠가 계약의 당사자인데 그러면 누구 결제받고서 이런 체결한 거예요? 그건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그거 다 저 회장이 최서원 씨가 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K스포츠 도장이 찍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협약서니까 도장 찍어서 찍은 겁니다. 정동구 이사장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더 블루케이라는 회사를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는데 정동구 이사장과 상의 없이 체결된 것도 맞죠? 말씀을 조금 마지막으로 정동구 이사장은 더 블루케이라는 회사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예.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 체결도 정동구 이사장은 전혀 상의 없이 체결하신 거예요. 그렇죠? 정동구 이사장이 제 기억이 분명치 않은데 퇴임 후에 일어난 건지 그 있을 때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필승 이사도 더블루케이라는 회사 자체 모르고 있던데 김필승 이사한테도 그 더블루케이하고 이런 일 한다는 거는 비밀로 한 거예요? 저는 뭐 그걸 비밀로 하고 뭐 공개하고 한 적도 없고요. 근데 몰랐을 리는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몰랐으니 없다고 예. 생각. 증인 유상영이라는 사람 주식회사 전혀 모릅니다. 증인 그 박헌영 씨하고 같이 조사받은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때 박헌영이가 자기 보고서 만들 때 예. 유상영이라는 사람 도움받아서 작성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거기 유상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죠? 그 이름을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거기서 처음 들어봤죠? 예. 그 사람이 주식회사 예상이라는 회사 차린 것도 그건 모르시고요. 전혀 모릅니다. 예. 유상영은 고영태 노승일 한체대 친구고 그건 알고 계셨어요? 유상영이라는 사람은 저한테 모르겠어요. 말씀하지 마십시오. 전 모릅니다. 하여튼 3-16, 17 생략하고 하여튼 그 수사 과정에서 이제 저 노승일 박헌영이가 유상영 또 김수현 이런 사람하고도 김수현은 모르고 김수현이라는 이름도 모르고.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여튼 유상영이라는 사람 보고서 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예. 얘기는 들었다는 거고요. 3-19 생략하겠습니다. 박헌영이가 2016년 2월달에 그 더블루K 연구 용역 제안서, 즉 연구 용역비 3억 720만 원에 전국 5대 거점 각 종목 인재 양성 및 지역별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개선 방안 연구 용역비 4억 620만 원 시각장애인 스포츠의 수준 향상과 저변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는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서를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조금 천천히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잘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박헌영이가 2016년 2월달에 더블루K 연구 용역서 갖고 온 적이 있죠. 그러면서 그 한 7억이 조금 넘어가는 건데 그렇게 연구 용역을 하겠다 그러면서 K스포츠에 연구 이렇게 뭐 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었죠. 네. 예. 그 증인이 이렇게 지시해서 만든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저는 이철용 부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제 증인이 그 계약서를 보고 이철영한테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거 계약서 괜찮으냐고. 그랬더니 이철영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계약서 중에 전국 5대 거점 지역별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이철영이가 검토해 보니까 계약서 조항 가운데 더 블루K가 연구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도 지체 상금을 내는 조항도 없고 또 더 블루K가 연구한 용역 결과를 K스포츠 재단이 전적으로 사용하는 조항도 없고 해서 그런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했다던데 기억이 나십니까? 네. 아 기억이 나세요? 예, 예. 예. 그래서 박헌영 씨한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계약서 자체가 그런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언급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계약서를 체결하지는 않았죠.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으셨죠. 예, 예. 예. 4-8 당시는 K스포츠 출연금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렇죠? 네. 뭐, 2월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고 네. 박헌영도 K스포츠 직원이라고 그러면 K스포츠에 돈이 없는 거 알고 있었을 상황이죠. 그렇죠? 돈이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요? 박헌영이. 아니,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이런 기획서를 연구 용역 제안을 하게 됐네요. 근데 그 기금을 출연하기로 한 기업들이 돈을 낸 날짜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얼마가 들어와 있었는지는 전 기록을 보지 않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승일 부장도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김필승 이사와 이철영 재무담당 이사에게 돈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던데 노승일이 부장인데 이사들한테 그렇게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나요? 그건 뭐 지휘라기보다는 의견 개진으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의견 개진이었다. 전 아니 뭐 그렇게 근데 조직이라는 게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그 빠른 조직인데 재단 내부에서는 저는 그렇게 하려고 했고요. 네. 그리고 증인의 이제 컴퓨터에 들었던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전면 개편 방안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 보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박헌영이가 만든 한국형 스포츠 클럽 문화 정착을 위한 K 스포츠 뭐 저기 그거 돼 있죠. 그 다음 페이지. 이것도 아시죠? 이건 못 보셨나요? 예, 본 적 있습니다. 네, 본 적 있으죠. 이런 제안서 저 증인이 작성하도록 지시하셨나요?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네. 이 체육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박헌영은 재단 설립 초기, 재단 설립 전부터 고용태 지시에 따라서 이런 제안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저는 고영태 지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아니 모르겠어요. 박헌영이가 이제 고용태 지시를 받아서 만들었다. 아니 글쎄요. 박헌영이가 고영태 지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제가 모른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도 16 생략하고 17, 18 생략하고 19 생략하고 20 생략하고 21 이거 하나 여쭤볼까요? 포스코가 이제 향후 포스코 사업 스포츠 사업 개편안 제안 이거 노승일 씨가 만들어 가지고 네. 이거 나오죠. 네. 노승일 씨가 요 스포츠 사업 포스코의 스포츠 사업 개편안을 제안을 해서 요거를 그 더 블루K에 맡긴다는 계획을 한 일이 있습니다. 요거 증인은 알고 계셨다 그랬나? 모른다 그러셨죠? 보긴 했습니다. 보긴 하셨어요? 예, 예. 노승일은 K스포츠 사람인데 예. 요거는 더 블루K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걸 매니지먼트를 더 블루K가 한다는 건데 그 노승일이가 왜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노 부장이나 박은영 과장 쪽에서 일어난 일은 기본적으로 다 회장의 지시에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2016년 2월 26일 그 부영 그룹 사람들 만나셨을 때 네. 그렇죠? 네. 김시병 사장님은 또 증인의 고등학교 선배님이시죠? 아니요, 제가 선배입니다. 아, 예. 후배님이시죠. 예.
같이 이제 만나셨을 때 네. 4-27 이중근 회장이나 김시병 사장이 뭐 억울하게 세무조사 받고 있는데 이거 무마해주면은 뭐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는 있어요? 뭐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뭐 요거 무마해주면 뭐 얼마 내겠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네. 그 저희가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어떻게 좀 이게 감안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뭐 그걸 무마를 해주면 돈을 낸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은 이제 제가 그때 받은 느낌, 아이고 이거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구나 하고 조금 좀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쭉 생략하겠습니다. 4-41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 3월 8일에는 스위스 누슬리사와 더 블루케이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서 대한체육회 소위 하남시 신장동 부지에 연면적 약 1000평의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한 사업 계획을 수립한 일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그 계약 체결한 장소에 박헌영이 스포츠재단 직원인데 박헌영 과장이 간 이유는 뭐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누슬리하고 블루케이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서 뭐 준비라든지 협상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회장의 지시를 받고 박헌영 과장이 일을 수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민은 그 누슬리라는 회사는 박헌영이 섭외하는 회사라고 그러던데 박헌영이 조성민 사장은 박헌영이가 그 누슬리사를 섭외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증인 혹시 누가 섭외해왔는지 아세요? 그건 잘 몰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유상영이라는 사람 있죠? 예, 그 사람 뉴슬리 사업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던데 그 사람이 누가 섭외해 왔는지는 모르시는 거네요. 그 연유는 제가 모릅니다. 이거 결국에는 이게 누슬리하고 사업이 하는 게 잘 안 됐어요.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는 뭐라고 알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들은 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쭉 생략하겠습니다. 쭉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돈을 몇 항이십니까? 받은 것보다 이제 반환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4-61부터 하겠습니다. 예. 롯데그룹으로부터 2016년 5월 25일부터 31일 사이에 70억 원 받은 건 사실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셨어요? 몰랐어요? 네? 돈 들어온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예, 알았습니다. 돈 들어온 건 알았어요? 예, 예. 들어오기 전에 알았어요? 아니요, 이제 들어올 거라고 이철용 부장이 저한테 얘기를 이철용 했습니다. 부장한테 들었죠? 예. 2016년 6월 9일부터 반환을 했습니다. 예. 증인이 이철용 부장한테 롯데 신속히 70억 원 반납하라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일단 받은 돈이면은 좀 반환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쓰면 될 것을 굳이 돌려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그건 뭐 저기 회장이나 안수석 양쪽에서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그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 없어서 돌려주었다는 것인데 처음에 기획할 때는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서 이제 매각할 계획이 없어서 돌려줬다는데. 그것도 그 내용도 저는 잘 모르고요. 그냥 저기 회장 말씀이 그 부지를 우리가 뭐 매입을 할지 또는 아니면 임차를 할지 모르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다 건물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68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철용 부장은 증인이 이제 이철용 부장한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렇게 알아보라고 지시를 하신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철용 부장한테 이 부장 그 하남에 대한체육회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를 장기 임대해서 K스포츠에서 체육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이 부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부지를 장기 임대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이렇게 지시하셨고 네,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이철용 부장이 확인해 보니까 대한체육회에서는 무슨 생활체육 무슨 협회하고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지금 논의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보고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증인이 그걸 알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철용이는 그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증인도 그렇게 중단된 거로 안 되는 거로 이제 알고 계신 겁니까? 그건 뭐 그때 바로 안 된다는 저는 제가 이야기할 아.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2016년 4월 말경에 박헌영 과장이 이철영 부장한테 갑자기 하남권 관련해서 롯데에서 70억 원이 들어올 거다. 롯데 쪽에서 필요한 서류를 나 박헌영한테 보내주면 이철영 부장님에게 드릴 테니까 필요한 처리를 해주십시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박헌영 과장이. 저한테요? 아니 박헌영 과장이 이철영 부장한테 아, 예, 예. 저 이 돈 들어올 거다. 예. 필요한 서류 보내줄 테니까 좀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럼 박헌영 과장이 그러니까 이철영 부장은 다 중단된 거고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박철영 과장이 추진을 한 것으로 보여요. 예, 증인 예. 네. 그 박헌영 과장이 나름대로 그냥 추진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변호사님 그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 큰 금액을 일개 재단의 과장이 추진을 하고 말고 할 그런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4-73 노승일은 돈 돌려준다 그러니까 노승일이 뭐라고 진술했냐면은 잘 들으세요. 예. 저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은 반환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하면서 반환을 하지 말자고 주장했던 것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승일 씨가 진술했던데 돌려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직원들도 있었는가 보네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5-1 물어보겠습니다. 정동춘 이사장은 자기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재단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직원들 때문이다. 이래서 직원들이라고 이렇게 가피를 하셨어요. 증인이 보시기에도 좀 증인이 정동춘 이사장 좀 말을 잘 안 듣고 그랬습니까? 정동춘 이사장하고 저하고 그 질문 내용이 조금 이상하신 것 예, 같습니다. 뭐 포괄적으로 들은 것도 있고 그럼 안 그 들은 다음 것도 질문 있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필승 이사도 직원들도 제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라고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정동춘 이사장도 뭐 장악하려고 했는데 직원들 때문에 장악을 못했다. 김필승 이사도 직원들이 말을 잘 안 들었다. 그런데 증인 말은 잘 들었어요. 저한테 뭐 대들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적은 없었고요. 저는 뭐 제 자랑은 아니고 직원들하고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조금 좀 듣기 거북한 말 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 나무라지 않고 나중에 이제 불러가지고 당신이 그때 그 이야기한 건 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쪽이었습니다. 정동춘은 새로 선임되고 와가지고 MT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이 반대해가지고 못 가는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직원들이 자기만 쏙 빼고 이제 갔다 왔다. 이게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저는 몰랐는데 제가 재단을 그만두고 정동춘 이사장이 차를 한잔 하자고 해서 한번 갔더니 그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정동춘 이사장만 빼고 나머지 직원들이 몽땅 다 MT를 갔는데 그것도 그 회장 말씀이 MT를 안 보내주려고 그러다 보냈는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런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동춘은 재단 이사장으로 새로 와가지고 환영 모임을 갔는데 보니까 자신을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박헌영 고용태가 상관의 입장에서 자신을 면접보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는데 뭐 직원들이 좀 정동춘 이사장을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느낀 적은 없고 처음 왔으니까 아무래도 서로 이제 융화하고 이해하고 뭐 어떤 단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건 뭐 있을 수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그거 지금 메모하고 보세요. 네. 노승일 집에서 압수된 메모인데 K스포츠 재단 가로 사무총장 추진해야 할 일 이런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 만들도록 지시하거나 뭐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 변호사님 여기 이런 문건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많이 나옵니다 이거. 나오는데 한 번도 단 한 번도 사전에 저한테 이런 문건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만드는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노승일이나 박헌영이 만든 건데 이 사람들 부장 과장인데 사무총장한테 이렇게 추진해야 할 일 이렇게 이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된 배경을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회장이 이거 해 이렇게 준비해 하니까 그거 지시받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5-11도 물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누슬리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담당자가 정의 박헌영이고 부는 저 더블루키 최철 대표예요. 이 정부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저도 변호사님하고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만, 정 변호사님, 네. 이거 지금 아까 중복되는 질문과 그러니까 취지가 네. 그리고 왜 묻는지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증인이 일관되게 원하는 답변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꾸 똑같은 취지의 질문을 중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생략하시죠. 증인이 못 봤다는 소리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보셨지만은 뭐 정부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렇죠? 뭐 회사도 섞여 있고 RIB도 섞여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5-13도 생략하고 5-14도 생략하고 정동구 이사장이 2016년 2월 1일 사퇴한 이유는 뭔가요?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씀하신 답변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저쪽에서 질문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노승일은 왜 사퇴를 하셨느냐고 물어보니까 노승일 하는 이야기가 잘 들으세요. 그 박헌영이가 연구 영역 제안서를 갖고 왔는데 그걸 돈을 받지 말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정동구 이사장이. 그래서 그래가지고 노승일이가 최순실 또 최순실이가 증인 또 증인이 을 통해서 정동구 이사장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노승일 씨가 진술하시는 건데 노승일 씨 진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이 제가 어떻게 이사장 보고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노승일이 거짓말하는 거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은 없습니다. 5-19 정동구 이사장이 사퇴한 이후 정동춘 이사장이 오시기까지 상당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재단 누가 운영했습니까? 형식상으로는 제가 이사장 대행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제가 자율성을 가지고 일하는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증인이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했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늘 지시하고 점검하고 하는 회장이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서원 씨. 예. 증인이 2016년 6월 3일 사퇴한 이유가 뭔가요? 정동구는 뭐 증인과 김필승이 그 부분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질문하겠습니다. 5-21 물어보겠습니다. 노승일이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 말이에요. 증인이 김기천 감사로 하여금 법인카드를 월 450만 원가량 쓰게 해서 노승일이 고영태는 최순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증인 김기천 모두 나가라고 했는데 김기천 나갔지만 증인은 버텨서 안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일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승일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쭤보는 거예요. 김기천 감사가 월 150만 원 한도 내에 쓰도록 했고 450만 원 아마 누적 개념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주 부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그 일로 해서 나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 새로 선임된 정동춘 이사장한테 증인 내보내라 그렇게 했는데 정동춘 이사장과 이제 증인이 친해져가지고 내보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노승일이가 자기가 이제 묘안을 낸 것이 증인이 기업 출연금을 은행 금리가 더 높은 다른 은행을 놔두고 신한은행에 예금한 점, 또 은행원 출신으로서 재단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최순실한테 보고해서 최순실이 안종범이 그래서 증인을 내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다. 네. 네,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영태와 김수현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게 증인이 6월 30일 나가셨죠. 네. 6월 13일 고영태가 하는 말입니다. 좀 욕설이 있어도 좀 그대로 하는 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재단의 부사무총장 그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 고영태 말입니다. 그래야 정리가 되지. 이사장하고 사무총장하고 존나 쓰레기 새끼 같다. 사무총장하고 자기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사무총장을 손해는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돈 어떻게 했고 뭐 카드가 어쩌고 했고. 그래가지고 너 이거 책임지고 옷 벗어. 그러고는 쫓아버리려고. 그렇게 해서 내쫓아야지. 그러면 내가 부사무총장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는 우리가 장악하는 거지. 요게 이제 그 고영태 씨 얘기 6월 13일의 얘기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증인이 나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거 지금 보고 좀 보세요. 예. 충격을 받는데 6월 13일자 예, 얘기입니다. 저를 또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좀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이게 제가 그만두게 된 계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초지종은 저는 모르겠고 그냥 안종범 수석의 뜻을 정동춘 이사장이 저한테 전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원인과 근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근인만 말씀드리고 원인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필성 이사가 몇 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재단의 자금이 아마 바깥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잘 해야 될 겁니다. 제가 그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는 동안에는 단돈 10원도 불분명한 자금, 정당성이 없는 자금이 전혀 없다. 나는 내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몇 차례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고 들은 적은 없지만 입을 통해서 그 회장의 귀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연구 용역비 지급하는 것도 그래서 그건 곤란하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게 쌓여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그건 좀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24 거기 보면 거기는 우리가 다 장악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고영태가. 저는 이걸 처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5-25 아까 이제 노승일이 진술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노승일의 얘기는 뭐냐면은 이사장이나 또 증인 같은 사무총장, 감사 전부 자기가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승일이가 아까 증인은 그게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노승일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증인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승일 부장 이런 얘기하는 거 지금 처음 듣습니다. 자, 5-27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녹취록이 또 있습니다. 이제 하나. 박건영 과장이 김수현하고 통화한 걸 보면 말이죠. 최순실이 고영태에게 전화해서 화를 내려고 그러니까 고영태가 최순실한테 뭐라 그러냐면 직원들 업무에 너무 사사건건 관여하지 말라 했다는 걸 이제 김수현한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고영태가 소장을 가장 잘 다룬다. 소장은 이제 최순실이죠. 그거 보세요. 고영태는 소장을 감정적으로 컨트롤하고 우리는 업무적으로 컨트롤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과연 이 최순실이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누가 컨트롤하고 누가 컨트롤 당하는지의 이야기인데, 최순실이 이런 사람들을 다 컨트롤했을까요? 지금 보시기에 어때요? 저한테 물어보실 질문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꼭 물어보신다면 저는 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WK 조성민 대표 나중에 사직했는데 사직한 이유는 모르시나요? 네, 모릅니다. 박헌영이가 2016년 4월 13일 총선 전에 최순실한테 자신이 알고 있는 장애인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추천한 일이 있어가지고 최순실이 증인한테 좀 박헌영 교육 좀 잘 시키라 이렇게 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런 거로 봐서는 최순실이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를 최순실 통해 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K스포츠 강삼인 부장은 최순실이 재단을 설립했던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최순실이 재단 사무실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서 어떻게 재단을 운영한다는 것이 이상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지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증인도 보시기에 최순실이 한 번도 온 적은 없잖아요. 예. 근데 운영한다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 올 필요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 바로 지척의 거리에 별개의 사무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나 김필성 이사를 오라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5-35 추측이고 36 추측이고 37을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K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롯데, 부영, SK, 포스코 여러 가지 이제 사업에 관여를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 실패했다든가 돈도 받았던 돈도 돌려줬다든가 다 그랬죠. 네. 그래서 최순실이 K스포츠하고 관련해서 이권을 챙긴 것은 전혀 없지요.
뭐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한 쪽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뭐가 있을까요?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은 그 6월 23일 날인가 그 컨퍼런스? 가이드라는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 네. 그때 대행사가 스포츠엠? SPM인가 하는 회사인데 그때부터 그 회사의 존재를 배경을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회사가 장시호가 대표로 돼 있고 실제로는 장시호가 대표는 아니죠. 대표는 다른 사람 이름이죠. 그건 뭐 제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그 실제 그 회사의 오너가 뭐 최서원 씨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걸로 봐서 뭐 그 이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가 하는 데 대한 생각을 좀 하고 하여튼 있습니다. 증인이 오해하는 생각하는 거는 그 아까 말씀하신 저 컨퍼런스 가이드러너 컨퍼런스 그거 하나죠. 네. 그 비용은 처음에 얼마 하려고 그랬는데 증인이 뭐 많이 깎아서 좀 저렴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협상 과정은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박은영 과장이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한 군데 이렇게 딱 수의계약 하듯이 하면 안 된다. 뭐 한 두세 군데 최소한 경쟁업체를 불러가지고 견적을 받고 그렇게 하고 또 비용도 이거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안 되니까 최대한 깎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자 증인이 보시기에 지금 말씀하신 박헌영, 노승일, 뭐 고영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최순실 씨가 그 사람들하고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 혹시 못 보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 의견은 하나도 없이 그냥 최순실이 이거 해 그러면 하고 저거 해 그러면 저거 하고 이렇게 되는 관계입니까? 어떻습니까? 증인이 보시기에.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 사람들이 재단이든 블루케이든 일을 하게 된 배경 그게 최서원 씨가 그 흔히 하는 말로 갑의 입장에서 이제 불러서 일을 시키게 된 거고 또 연령으로 봐도 그 차이가 많고 하니까 뭐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자율적으로 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유 공간 저는 그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그럼 마지막으로 잠깐만 전 증인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주식회사 예상이라고 유상영이 만든 회사예요. 아까 그거 모른다고 저는 이거 하시지 모르는 않았습니까? 이야기입니다. 이거 저한테 보여주시봐요. 유상영이라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아니, 거예요. 아는 유상영을 것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저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서 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봤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중환 변호사님, 예, 이상입니다. 네. 3분 이내 간단히 끝내도록 네, 간략히 신문하시고요. 정인, 네. 재단의 그 지출 결제 과정에서 최서원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게 있습니까? 재단 서류상에 뭐 결제를 하거나 사인을 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재단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지출에 최서원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그렇게 따라한 적이 있습니까? 뭐 재단 자금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금 지출에 대해서 최서원의 지시대로 자금을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자금 자체가 이동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 K스포츠는 출연받은 자금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하고 좀 지나야 이제 자금 이동이 생기는데 제가 떠날 때까지는 뭐 설립하고 한 5개월 남짓 그다음에 자금이 들어오고 나서 한 2,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금을 집행할 그런 뭐 어떤 시간적인 그런 그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K스포츠 지출 금액이라는 것이 직원 월급, 임대료 거의 대부분으로 지출된 거죠. 관리비죠. 예. 예. 그리고 주신문 77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K스포츠 재단의 체육 인재 해외 전지 훈련 예산 지원이라는 프로젝트는 정인의 정언에 하면 최서원의 지시로 해서 박헌영이 만들었다. 지금 그렇게 정언하셨는데 네. 최서원이 박헌영에게 지시한 거 보거나 들은 적 있습니까? 박은영 과장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헌영으로부터 들어서 안 것이지 예. 최서원으로부터 들은 것은 아니고 최서원이 직접 아니요. 이야기한 것도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저한테 박은영이가 이런 걸 만들었으니 한번 보십시오라고 저한테 전화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최서원 씨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손범규 변호사입니다. 네, 저 주신문 파란 것 관련해서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증인께서 주신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시면서요. 2015년 12월 23일
논현동에 있는 사무실로 가서 최서원에게 면접을 봤다. 그때가 이제 최서원을 처음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 증인에게 연락을 해서 그렇게 가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름이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 처음에는 그랬는데 예. 아까 제가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김영수라면서요. 예. 그러면은 그 김영수라는 사람이 증인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준 바람에 네. 증인이 면접도 보고 이렇게 일단 뭐 금융계에서 리타이어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직업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증인으로서는 김영수라는 사람이 당시에 그 이름은 몰랐지만은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한테 왜 전화를 했나 이렇게 뭐 이렇게 예.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궁금했습니다. 예, 그 어떻게 좀 예, 알아보셨나요? 그것도 제가 뭐 저기 검찰에서도 진술을 했고 네. 지난번 그 법정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거기 앞서서 제가 이 재단에 들어가게 된 배경이 제가 로펌 한 군데 이제 한 1년 정도 뭐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일을 했던 사람 중에 정영준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영준 씨한테 제가 그냥 뭐 농담 반 진담반으로 나 일자리 좀 하나 좀 알아봐 주려 했더니 며칠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전화가 올 테니 그때 그 이력서를 주라고. 근데 그 정영준 씨하고 김영수 씨하고 관계는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떤 관계냐 하니까 그 뭐 명쾌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뭐 학교 동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이죠. 이제 뭐 저희께서 다 그만두신 후겠지만은 또 이제 작년 말쯤 됐을 겁니다. 그 언론을 통해서 김영수라는 사람이 포스코 광고 대행사 포레카의 대표였다. 뭐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 나중에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에 가서 뭐 최순실의 도피 자금 1,500만 원을 직접 전달해 준 사람이 김영수다. 이런 것도 들어봤었습니까? 아니요, 그건 못 들어봤습니다. 그건 못 들어보셨어요? 예. 보도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못 들어보셨어요? 보도난다고 뭐 다 보고 신문 듣고 취지가 뭡니까? 그런 손 변호사님, 예, 그런 신문 그런 취지가 뭡니까? 관계를 증인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관계를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일부라도 들었으면 아니요, 저 못 그때- 들었습니다. 예? 그 보도를 좀 못 봤습니다. 그럼 김영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2015년 12월 23일 이후에는 뭐 통화한 적도 없고 본 일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관심 가진 일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통화는 그 이후에도 뭐 한두 차례 했던 것 같고요. 그러나 그 뭐 그런 이야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는 전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럼 김영수에 대해서는 오로지 정영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냥 네, 한번 스쳐 지나가는 걸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만하시죠. 청구인 대리인께서 뭐 이제 중요한 부분 아니면 그만하시죠. 증인이 지금 저 주신문상 2항하고 71항에 대한 중요한 반대 신문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하십시오. 예. 그러면 증인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임의로 USB를 제출했다 했죠. 네. 예. 그러면 이 USB를 제출했는 이 자료는 증인의 PC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증인의 PC 컴퓨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했던가요? 그건 뭐 사고 난 이후로 계속했으니까 한 대략 글쎄요. 몇 년도에 샀는지는 지금 대단히 오래됐습니까? 예, 아마 한 3, 4년? 3, 4년? 예. 그러면 거기에 PC에 입력된 분량이 대단히 많을 텐데 네. 증인께서 아까 그렇게 표현했죠. 사사로운 일도 거기에 많이 돼 있었다고 얘기했죠. 입력이 돼 있었다고 했죠. 아니 그 변호사님 잘못 들으신 거예요. 뭐냐면 어. 사사롭다는 거는 이 전화기에 예. 그 S 플래너라는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아, 그럼 좋아요. 그러면 예. 그렇게 그 중에서 USB에 담은 분량은 전체 PC에 그 입력된 분량이 어느 정도 분량을 USB에 담아가지고 제출했습니까? 글쎄요. 극소량이죠. 전체 비중. 소량을 예. 전체 분량에 비한다면 소량. 네. 그러면 증인이 USB에 담아는 것은 증인이 임의로 취사 선택해가지고 증인의 검찰 진술을 돕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그 취사 선택해가지고 임의로 취합해가지고 USB에 담은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좀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제 소란에 이야기를 불과하게 들어보십시오. 증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 그러면 증인이 취사 선택한 거 답변을 아닙니까? 들으시죠. 지금 답변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제 이메일에 분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 예컨대 뭐 친구 김아무개, 박아무개한테서 온 거, 예. 뭐 제가 가입한 무슨 어떤 단체에서 온 거, 그 중에 제가 분류는 KSF, Korea K 스포츠 파운데이션을 의미하는 KSF라는 거기다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열면 그게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문자 메시지를 복구했다 했죠. 예, 보통 보면 저희들의 문자 메시지를 복구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적은데 증인께서 이거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복구하셨어요? 그 변호사님 제대로 안 들으신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복구했다고 말하지 않았고 예. 포렌식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가서 복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업체에다가 예,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것을 예. USB 담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결국은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에 제출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71항에 반대시문하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사업도 최순실이가 제안했다고 증언하셨죠. 예, 뭐 저는 그래- 그렇게 지시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사사치 다 뒤져봤거든요. 네, 이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사업은 네, 월드 태권도 페더레이션 세계 태권도 연맹 그리고 국기원 태권도원에서 또 포럼까지 제출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문화체육부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도 그리고 이 태권도 연맹이나 태권 유관 기관들이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이렇게 유네스코에 청원을 했는데 청원한 거 증인 아시죠? 모릅니다. 그래 어떻게 최순실이 제안했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기관들이 했는 건 했겠지만 그건 저는 몰랐고요. 이거를 진행이 안 되니 우리 재단에서 이걸 하자라고 이제 한 지시를 받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그 왜냐하면은 그 세계 태권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지만은 이렇게 저 체육 단체와 이게 체육부가 연대해가지고 이렇게 범국민적 자, 차원에서 서 변호사님. 했는데, 예. 그 지금 증언 내용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지금 그런 내용으로 저 이건 국가 사업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했더니 그런 데서 했는데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저 계속해라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언 내용을 자꾸 중복하고 계세요. 아니, 이제 왜냐하면 그만하셔도 될 것 저 같습니다. 강윤환 재판관님 문화체육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범정부적 차원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네. 질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 질문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다 된 내용이 중복돼서 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저 하여간 질문이 그 중복되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뭐 중복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다음 또 네, 질문하시죠. 증인께서 그 검찰의 조사를 받으시면서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안종범 수석과 최순실 회장이 서로 알면서 모르는 사이인 양 행동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안종범 수석과 최순실 회장은 결국 서로가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진술인을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하는 검사의 질문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K 스포츠 재단의 운영에 있어서 과연 안종범과 최순실이 증인을 매개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한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뭐며 그때 어떤 사정들이 있었는가를 간단히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이랬습니다. 이 양쪽 다 한쪽은 그 소위 오피셜 라인으로 공식 라인으로 안종범 수석이 또 한쪽은 뭐 공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후원해주는 리더 입장으로서 최순실 회장이 존재하니까 이 중요한 사업들 뭐 어쨌든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들인데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양쪽에 교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 처음에는 이 뭐 비선 실세니 이런 이야기 저는 아이디어도 없을 때니까 그냥 뭐 당연히 같이 협의가 됐겠거니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최순실이가 증인 생각으로는 직접 서로가 아는 사이다 이런 생각을 그때 가지셨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당연히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그 안수석하고 최 회장 또는 가운데 누가 있든지 뭐 잘 알겠긴 저는 거의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럼 서로 그냥 같은 이야기 나오니까 뭐 매개로 이용한다 생각. 나중에 자꾸 그 비슷한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왜 나를 가운데 끼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이야기하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달리 더 좀 의심해보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저는 뭐 청와대에서 하시는 일들이라 솔직히 그냥 뭐 제가 파헤치고 뭐 알고 하려고 안 했습니다. 다 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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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하시죠. 그 주신문상 119항 반대신문상 4-유시랑 관련입니다. 그 증인 말씀하시기를 그 롯데그룹으로부터 2016년 5월 25일부터 31일 사이에 이제 70억을 이제 받았죠. 네. 그 받고 2016년 6월 9일부터 이제 반환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 사이에 그 돈을 받았던 마지막 날짜 5월 31일에 이 돈을 반환하기 위해서 이사회 소집 결정을 하신 건가요? 그 절차가 그 저희가 보기에는 그 돈을 받고 이사회를 열어서 반환하기로 결정을 하고 반환을 하셨거든요. 예. 혹시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날짜 개념은 이제 분명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사회는 열었던 건가요? 이사회 열었던 저희가 것 같아요. 파악하기로 이사회가 6월 7일에 열렸거든요. 그런데 이사회를 열려면 보통 일주일 소집 통지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5월 31일에 이사회 소집하기로 결정을 하고 통지를 하고 변호사님 말씀 알겠는데요. 저희 그 재단 저는 아닙니다. 그 K스포츠 재단 정관에 보시면 이사회를 개최하려면은 일주일 전에 이제 통지를 하게 되어 있고 네.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단 이사 전원이 출석하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를 열었는지 기억을 못 하신다는 얘기이신가요? 아마 열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사회를 열었으면 이사회 안건이 있었을 텐데 이사회 안건이 롯데 70억 작은 반환인 반환인 거고요. 것 같습니다. 이제 분명하게 이제 기억을 못 기억 하겠습니다. 못 하시고요. 예. 뭐 일주일 전에 소집 통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을 못 일주일 하시고. 전에 안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사 전원이 참석하면은 그냥 그 성립되기 때문에 그건 뭐 이렇게 비중 두고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건 그 70억 돌려준 거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남 대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돌려주는 거다라고 이제 처음에 생각하셨는데 나중 보니까 롯데 압수수색 때문이다. 그뭐 라는 취지로 한참 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건 한참 후에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예.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네네.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종범 수석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건 롯데로부터 이제 70억 받기 이전에 이미 4월, 5월 초 이때부터 이 70억 이제 받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논의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따로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예, 뭐 그건 저는 몰랐습니다. 그건 예. 뭐 내부에서 이야기 됐을 테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실 필요가 없죠. 예, 이상입니다. 뭐 청구인 대리 마지막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문가 변호사입니다. 네 간단히 예. 하십시오. 예, 한 지금 가지만 시간이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지체가 예. 됐습니다. 정인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정인이 그 안종범 경제수석하고 여러 번 이제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업무상 협의나 뭐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안종범 경제수석한테서 직접적으로 피청구인 대통령의 뜻이라든가 대통령의 지시라고 하면서 어떤 그런 얘기를 전달받은 사실은 없지요? 있습니다. 여러 번 있습니다. 말씀 전화 통화할 때도 이거 VIP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또는 이건 이제 관심 사항인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관심 사항이도 그 관심 사항이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예, 하는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주어 없이 이야기했어요. 이거 저 연봉이 좀 과하다고 하시는데 뭐 예컨대 그런 쪽으로 이제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재판관님들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지금 쭉
증언하셨습니다만 이 재단은 출연은 여러 기업체에서 출연한 재단이죠. K스포츠 재단은. 예. 그리고 일반적인 재단은 출연자 또는 이사회에서 운영하는 게 정상이죠. 네. 지금 이 K스포츠 법인의 이사진은 이사장 말고 이사 네 분이 계셨죠. 네. 그 증인과 김필승 이사 두 분은 상당히 재단 운영에 깊이 관여하셨습니다. 상근이었습니다. 상근하셨고요. 네. 나머지 이사 두 분은 비상근이시죠. 네. 그분들이 이사회에 참석한 경우가 몇 번쯤 있었습니까? 이사회 때 항상 참석했습니다. 이사회는 자주 있었습니까? 비교적 자주 있었습니다. 저는 이사회를 좀 자주 소집해야 된다고 생각한 게 이게 자칫하면은 그 주인 없는 재단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자금 집행하는 데 따른 어떤 책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사들이 전부 다 참석해서 의견 들어보고 결정하는 쪽으로 운영합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단 운영이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진의 의사 네. 또는 이사회에서 의사 결정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증인 말씀을 들어보면 네. 뭐 물론 이제 피청구인 측에서는 그 직원들이 주로 했다고 하지만 증인이 지금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주로 그 회장으로 불리던 최서원 씨 네. 또는 안종범 경제수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사 결정이 들어오면 집행한 것처럼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럼 이사회는 뭘 한 거예요? 그냥 뭐 대단히 좀 표현하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냥 껍데기였습니다. 그러면 자, 그 아까 말씀하시기를 전경련에서 출자했지만 청와대가 아까 표현을 뭐 오가나이즈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이 이해한 거는 출자는 기업에서 하지만 이 재단 운영은 청와대가 맡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셨다는 뜻인가요? 뭐 광의로 보면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광의로 보면. 직접적인 지시는 저 회장하고 또 그걸 확인해주는 안수석 두 분이지만은 거기 의문이 나옵니다. 지금 회장이라는 분은 아무런 직책이 없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 얘기가 어떻게 청와대나 아니면 저 경제수석하고 같은 그걸로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좀 의아하고 그런 생각인데 결국은 아까 제가 진술했듯이 증언하였듯이 그러니까 비청구인하고 관계를 알고 나서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지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건가요? 그건 이제 5월달 어느 날 그분의 그 신원을 알고 난 뒤에는 더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 전에는 그 이전에는 이 회장이 이야기한 사항이 불과 하루 이틀 정도 시차를 두고 그 안종범 수사한테 똑같이 이야기 나오니까 이건 뭐 청와대 의중이 실린 거구나라고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재단에서 꽤 깊이 초기에 관여하셨으니까 네. 청와대에서 무슨 목적으로 이 재단을 만든 걸로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문자 그대로 그냥 체육 발전을 위해서 했구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요거만. 자, 그러면 이제 체육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면은 좋은 뜻으로 알고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더니 그 안종범 수석이 저 증인한테 연락을 와서 관련된 자료를 다 없애달라 이런 부탁을 했었죠. 저한테는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던 게 제가 9월 23일 날 그러니까 그 가족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락 시도를 했는데 그 직접 연락은 못 받으셨습니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락을 못 받으신 거군요. 예, 제가 시도는 했는데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증인 뭐 진술 조서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 그 K스포츠의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빠져 있는 게 이제 다른 조서나 문건에 보면은 3월에 아마 대한체육협회하고 뭐 생활체육이 통합 문제가 있었는 모양이죠. 네. 그 통합을 하면은 그 이후에 중장년 체육연맹하고 유소년 체육연맹 두 개를 만들어서 그 제주도에 토지를 기부하는 건설회사에게 그 연맹 회장 자리를 넘겨줘서 그 자금을 마련하자 이런 계획을 그런 사업을 그 K스포츠에서 한 일이 있습니까? 뭐 저도 그냥 한번 들은 정도고요. 재단 내에서 발의한 적 없습니다.
들은 적은 있습니까? 예.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노성일 부장인지 박은영 과장이 모든 이야기는 그 두 사람한테서 이제 제가 전해 듣기 때문에 아니 그걸 보면은 예. 그 이제 이 논의가 아마 그 회의록이라는 데 있는데 그 회의록을 보면은 그 회의록에 참석한 사람이 이 최순실, 고영태, 박헌영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예. 이런 논의를 해가지고 그 회의록을 만들어 놨거든요. 아, 예, 저는 몰랐습니다. 노승일 과장한테 이런 논의는 있다는 그런 정도로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은영 과장인지 노성일 부장인지는 아니 그 회의록에 참석자가 나오는데 예. 거기 보면 박은영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아마 박은영 과장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고영태 씨가 어제 증언을 하면서 네. 이걸 증언을 또 했어요. 하면서 뭐라고 증언을 했는가 하면은 이 그 건설회사 회장한테 체육연맹 자리를 주고 그 자금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그 체육연맹 회장이 부영이었다. 그래 부영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부영이 땅을 안 주고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세무조사 무마를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냥 무산되었다. 이렇게 어제 증언을 했어요. 신문에 언론에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증인 진술에 의하면은 처음부터 부영한테는 우리는 돈이 필요하지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다. 돈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부영에서 세무조사 그걸 무마를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안 받기로 했다. 이런 거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고영태 씨의 진술이 그 부정확한 거죠. 근데 저기 그 지금 재판관님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 제주도의 땅이 뭐 어떻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게 부영인지 어딘지 저는 몰랐고요. 예. 그냥 저는 부영하고 제가 관련돼서 일어났던 일들은 한 번 있습니다. 저기 뭐 세무조사 나와 있다. 그 전에는 부영하고는 전혀 접촉이 없었고 저도 부영하고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부영은 단지 재단 창립할 때 3억인가를 출연했던. 그러니까 체육연맹을 만들고 2개 만들기로 한 거 이거는 K스포츠의 정식 사업 내용은 아니구만요. 아까 그 보면 뭐 가이드러너 뭐 사업이라든지 아까 쭉 열거를 했잖아요. 뭐 그런 거는 이제 공식적인 K스포츠의 사업이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건 아니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맹을 만들고 뭐하고 하는 거는 일개 민간 재단이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K스포츠의 공식적인 사업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저는 공식 사업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몇 가지만 잠깐 묻겠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최순실 씨가 인사라든지 사업 기획, 예산 이런 업무 전반에 대해서 결정을 했고 그 며칠 후에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최순실 씨가 이런 말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시가 있고 그대로 뭐 진행해도 된다 이런 취지로 이 안종범 씨와 통화를 했다 이런 증언을 하셨죠. 근데 거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안종범 수석이 어떤 매번 의사 결정이 있을 때마다 그 다음 날 전화 와서 연락하고 확인하고 그건 아니고요. 그런 게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안종범 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전화를 왜 했습니까? 저도 그 점이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증인께서는 그 검찰 조사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K스포츠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고 또 최순실 씨는 청와대를 대신하여 재단을 관리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그 배후라는 의미가 뭐죠?
실제 재단의 주체다. 뭐 달리 좀 뭐 재단 운영에 대해서 어떤 그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의사 결정을 해주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체는 최순실 씨로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청와대로 생각을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디선가 제가 알지 못하는 상층부에서 그 어떤 의사 결정이 일어나면 그게 내려와서 이렇게 최순실 씨를 통해서 이야기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최순실 씨가 그 좀 표현이 뭐 자가 발전해서 그거를 이제 또 제가 잘 모르는 상층부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조정을 한 거로 보였습니까? 아니면은 청와대는 최순실 씨의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두 가지 다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두 가지 다. 예, 그건 제가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더 블루K하고 그 K스포츠하고 업무 협약 체결을 하셨다고 하셨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안종범 씨로부터 뭐 전화 받았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청와대 쪽에서는 WK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었다, 이런 취지입니까? 그러면은 블루K 존재 자체를 알았다 몰랐다는 저는 모르겠고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안종범 수석이 그 WK와 관련해서 그 개입한 게 몇 개, 뭐 직접 개입은 했던지 안 했던지, WK 뭐 조성민 사장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 WK와 관련해서 그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뭐 사람을 소개해 준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나는 대로 지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블루K에 대해서 안 수석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한 건 없고요. 그 처음에 그 1월 며칠인지 날짜를 기억 못 하겠는데 플라자 호텔에서 상견례처럼 만날 때, 그때 이제 김종 차관하고 안 수석하고 만날 때 그때 이제 같이 만났고, 그 앞으로 뭐 업무 관계에서 또 일할 게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정도의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은 WK하고 그 K스포츠랑 또 업무 협약도 체결될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뭐 그 당시 업무 협약 체결하라 말아라는 이야기는 없었고요. 네, 그러나 이제 뭐 또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 예, 그랬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증인께서 그 최순실 씨에게 이제 최순실 씨가 뭐 이제 태권도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는 국가적 사업이니까 문체부나 대한체육회, 국기원 뭐 이런 데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 그리고 K스포츠의 주요 추진 사업은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태권도 시범단 창단이라든지 태권도 뭐 유네스코 등재 뭐 이런 등등 이런 걸 했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뭐 문체부라든지 대한체육회라든지 국기원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K스포츠 이 업무 중에서 증인께서 계실 때 추진하신 업무 중에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문체부나 대한체육회, 국기원 이런 뭐 또 다른 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데서는 못할 거고 우리 K스포츠만 할 수 있다, 이런 사업은 뭐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뭐 단체 기관들이 있는데 혹시 그쪽의 영역을 좀 침해해서 어떤 나중에 말썽 같은 거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체육계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곳이라 그냥 놔두면 지지부진하고 안 되니, 특히 태권도를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하는 작업은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그 기존의 조직을 갖다가 행정 조직을 강하게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를 건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잘 그 유능한 인재들도 많이 있는데요. 뭐 저도 그 말씀 듣고 뭐 굉장히 파워풀 힘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 얘기를 최순실 씨가 하는 걸 예, 듣고 예. 이건 뭐 이제 간단히 한두 개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박헌영 씨 그 국정조사 진술에 보면은 본인은 블루케이 직원이 아니다. 아마 그 얘기를 보면은 월급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다만 K스포츠에서만 월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K스포츠에서는 월급 박헌영 과장한테 얼마 줬습니까? 저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고요. 대충 월 한 300만 원 정도 줬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블루케이스는 아마 뭐 급여 받을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본인도 뭐 블루케이 직원이 아니라고 그 국정조사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박헌영 과장 같은 경우는 WK에서 주로 근무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K스포츠는 지금 현재 돈은 어디서 지금 월급 같은 게 지출된 게 아까 말씀하실 때 재단 그거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산이 좀 잘못 집행된 거 아니에요? 저쪽 WK에서 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예, 뭐 저도 재판관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회장 지시를 받고 거기서 일을 하니까 월급은 그냥 지급하게 된 겁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정현식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정한 후에 오후 2시에 다시 변론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인들 수고 많으셨습니다.